자,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과목도 마지막 수업을 하고 다다음 주 22일 날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하고 지금 이제 뭐 사회적으로 사회에서도 뭐 워낙 예, 문제가 있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 비대면으로 시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학기 때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시험 봐요. 이 시험 문제는 일단 웹엑스로 수업 시험 보기 전에 먼저 1시 반이 2시죠. 2시에 만나서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 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즉시 그때 시험을 이제 바로 시작하시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2시간, 2시간 반, 요 정도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다 보고 나면 그 결과를 스캔했던지 아니면 카메라로 찍으신 걸 저에게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나면 혹시 제가 수신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신 확인을 꼭 하시고 확인을 못 받으시면 다시 한번 저에게 독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다른 해보다 진도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5장 지금 이제 막 들어갔는데 오늘 5장 좀 하다가 끝나겠죠. 다른 때는 5장 다 끝나고 7장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컴퓨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시간이 더 남은 모르겠지만 점점 이 학기를 줄이고 있어요. 이 학기에 주를 줄이고 있죠. 16주였다가 15주로 줄었고, 뭐 이런 어떤 이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줄이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 줄이는 수도 있고 그렇다. 하여튼 16주 가지고도 사실 모자릅니다. 이 30주? 1년? 이렇게 해야지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이 없지만 일단 지금 끝맺음은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베이직 컴퓨터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베이직 컴퓨터인데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고유명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이직 컴퓨터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원칩 웹 프로세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칩 프로세서는 CPU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주격 장치도 같이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I/O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 CD롬이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CD롬에 연결할 수 있도록 I/O 연결선이 나와 있다. 이제 핀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연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연산 기능을 하기 위한 장치들이 들어가고 이 연산을 보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단한 이 저장소들이 있는데 이 주격 장치하고 달리 이 저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레지스터의 용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IR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용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C 언어나 아니면 자바나 모든 언어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머신 코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자바와 같은 경우 또는 C++와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개입되냐면 컴파일러가 개입되죠. 그 컴파일러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계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된다. 그럼 이 기계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뭐 1010, 뭐 111,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쓰였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명령어다 보니까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명령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어 하나를 해석하기 위한
그 분석실이다. 기계어 한계를 뭐 한계란 말도 사실 필요 없겠지만 기계어 한계를 이 번역하기 위한 번역 분석하기 위한 저희 이 분석용 저희 이 저장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분석실이다. 뭐에 대한 분석실이냐면 명령어에 대한 분석실이다. 그래서 IR 레지스터에 대한 모습은 명령어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게 되겠다. 그럼 먼저 명령어에 대한 것들을 전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명령어는 크게 베이직 컴퓨터의 경우 이 세 종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가 메모리 참조 명령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가 있었고, 그리고 IO 명령어가 있었다. 자, 메모리 참조 명령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여기 부분을 OP 코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4번까지 세 비트가 OP 코드고 0번부터 11번까지가 어드레스를 나타내는데 이 어드레스가 뭐냐면 P 연산자라고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일단 여긴 I라고 해서 이거는 그 어드레싱 모드다라고 해서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은 실제 그 컴퓨터들 또는 CPU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5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베이직 컴퓨터에서는 2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디렉트 지정 방식과 인디렉트 지정 방식 이 2가지만 가지고 있다. 자, 레서 참조 명령어도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OP 코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14번, 12번부터 시작해서 1110으로 0001인가? 자, 이렇게 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잘못했는데 0001입니다. 네. 0111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0번부터 11번 사이가 이 레지스터 가지고 처리해 줄 거. 그래서 이거 레지스터 연산 동작에 대한 거를 이 부분에 명시해 주게 돼 있다. IO 명령어도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그 12번부터 15번 사이가 1111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번부터 11번 사이에 IO에 대한 어떤 연산 동작에 대한 거를 기술해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번역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기 위한 목적은 이 IR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찾는다 하죠. 그래서 IR 레지스터에 보게 되면 몇 비트로 구성되냐면 16비트로 구성돼야 되겠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죠. 명령어가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지스터 메모리 참조 명령어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15번째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0하고 1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 111이면 하나는 레지스터, 하나는 IO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번부터 14번에 대한 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15번이 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된다. 여기 OP 코드는 000부터 시작해서 110까지만 쓰도록 하겠다. 그죠? 그럼 111로 하게 되면 레서 참조나 IO하고 혼동을 될 수 있으니까 111을 뺀 나머지 000부터 110까지만 쓰는 걸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0번부터 11번까지의 또 용도가 어드레스일 수도 있고 레지스터 명령일 수도 있고 IO 명령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IR 레지스터에 있는 이 12번부터 해서 14번까지 이 세 개 비트 해당되는 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를 판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이. 그래서 111이면 레지스터 참조냐 아니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냐 IR 명령이냐가 나올 때고 111이 아니면 메모리 참조 명령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일단 8개로 다 분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3개를 넣어서 8개로 나누는 거. 2의 3승이 8이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디코더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에 디코더를 0번부터 1번 해서 마지막 6번, 7번까지 이렇게 8개 해당되는 신호값을 만들어내게
이 설계를 하자. 자, 그 다음에 저희 이 항상 모든 걸 한 번에 동작시킬 수가 없죠.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하면서 이 FM 방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FM. FM이라고 하는 FM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M이라고 하는 게 야전 교본을 얘기하죠. 필드 매뉴얼. 야전 교본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지 않고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뭐 해가지고 쫙쫙쫙쫙 나와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한 번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전 교본에 있는 것처럼 할 적에는 시간에 해당된 걸 가지고 단계별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타이머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시퀀스라고 불러요. 시퀀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모든 단계가 0번,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최대 16단계면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단계는 16단계로 다 구성되니까 16개는 2의 4승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4비트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000, 001, 010, 010, 뭐 이렇게 해서 111까지 만들어지도록 그 시간이 만들어지는 장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걸 갖다 시퀀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SC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퀀서에 보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가시키는 걸 갖다 인크리멘트라고 하는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0이었다가 1로, 1이었다가 2로 그렇게 증가되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한 4, 5쯤 갔다가 다시 5로 갈 필요가 없고 단계가 0으로 다시 원위치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클리어라고 하는 입력 신호를 한번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거 인크리멘트는 INR이라고 쓰고 클리어라고 하는 거는 CLR이라고 하는 걸로 약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우리가 이 클락이라고 하는 걸로 주파수 클락을 많이 쓰죠. 오늘 내 컴퓨터는 1.6GHz짜리 거다. 뭐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라고 하는 걸 4비트짜리를 두는데 이 000 해서 000부터 해서 111까지 나오는 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냐면 입력이 4개짜리를 16개짜리를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0번, 1번 해서 최대 15번까지 이렇게 신호를 4개의 입력 신호를 16개로 구분해 주는 장치를 4 곱하기 16 디코더다라고 하는 걸로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16개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8개 신호를 이렇게 받아서 들어가는 부분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신호들을 다 받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를 뭐냐면 제어 장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제어 장치에서 나가는 신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CPU의 모든 걸 기능들을 고려해 준다. 그래서 이거 갖다 제어 신호가 나간다. 제어 이 신호가 여기서 발생된다. 이거 컨트롤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 구분을 해서 이 12번부터 IRS의 12번부터 14번에 나와 있는 저희 걸 가지고 디코딩 했을 때 이름을 0이 나오면 D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번이 나오면 D7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시퀀스와 관련된 건 시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타임에 해당되는 거라 해서 T0, T1 해서 T15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에 대한 거를 구분해 주는 걸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제어 장치에 해당되는 거를 설계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 주는데 이 땜질하듯이 이 인두기로 땜질하듯이 반도체 기판에다가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 등등 연결해 주는 방식을 절대 바꾸기가 쉽지 않은 방식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갖다 하드 와이어드 방식이다라고 부르고 우리 책에서 다룬 5장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걸 갖다 펌웨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7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아쉽게 7장은
이번에 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런 구조 하에서 이 어떻게 CPU들이 동작이 그 명령어들을 해석해 가지고 이 그 동작을 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로 이 그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다라고 불러요. 자, 인스트럭션 사이클.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뭘로 구성되냐면 인스트럭션들로 구성되어 있죠.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사이클마다 명령어를 읽어가지고 그렇다면 구성되어 있고 각 사이클마다 그렇다면 이 그 명령어를 읽어서 인스트럭션 등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그 결과에 대한 걸 갖다가 처리해 주기 위해서 수행해 주는 거죠. 이걸 갖다 반복해 주는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직 컴퓨터라고 하는 이 책에서 다루는 베이직 컴퓨터에서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 1단계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주기억 장치에서로부터 있는 명령어 하나.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그 중에 명령어를 갖다가 가져온다라는 거. 근데 이 가져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fetch라고 불러요. 그래서 fetch an instruction이다.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명령 하나를 갖고 와서 첫 번째 이 그 어디다 갖다 놓냐면 분석실에 갖다 놓죠. fetch. 그래 갖다가 어디다 갖다 가져다 놓는 위치. 가져다 놓는 위치는 어디냐면 IR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분석실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명령을 읽어다가 읽어서 해석하기 위한 분석실에다 갖다 놓는다 하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명령어를 가져왔으니까 명령어에 대한 그 해석을 해준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코드라 불러요. 그래서 디코드 읽어 명령. 읽어 명령어니까 디코드 조금 전에 읽은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그 이렇게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때로는 필요한다면 명령어가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서 간접 지정 방식이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명령어가 그 메모리 참조 명령이면서 참조 명령 군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그 피연산자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하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유효 주소를 읽어야 된다 해서 유효 주소를 읽기 작업해 준다 하죠. 그래서 읽기 작업 이 스텝 3에 해당되는 거는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 대한 것만 가져간다. 이거는 영어로 쓴다면 reads 그다음에 effective address. 자, 유효 주소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준비가 됐으니까 명령을 갖다가 수행한다.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죠.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걸 갖다가 execute the instruction. 이렇게 돼 있다 하죠. 그래서
이 단계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단계는 베이직 컴퓨터의 경우다 이거죠. 다른 컴퓨터의 경우는 4단계가 아니라 5단계일 수도 있고 6단계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들어가냐면 스텝 1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텝 1, 2, 3, 4, 그 다음에 다시 스텝 1, 2, 3, 4 이렇게 반복해주는 이렇게 명령 하나당 이제 그 4단계를 거쳐서 이 결과가 산출되는 이런 거를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 이 fetch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하고 디코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etch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디코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작을 한번 보죠. 자,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그 fetch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 구조에서 레지스터들이 쭉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라고 하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주기억 장치고 이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소에 대한 걸 저장해 주는 장치가 뭐냐면 AR이라고 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다. 그래서 어드레스 레지스터에는 이 AR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아예 딱 고정돼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이 그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에 나가는 거를 또 다시 뭘 이용했냐면 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 여러 개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명령어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명령어를 다 하고 나면 두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나면 세 번째 명령어,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명령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 이 명령을 영어로 instruction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명령어의 그 이 위치를 갖다가 추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추적하기 위한 또는 기록하기 위한 이 그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뭐라 하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부르고 이걸 갖다가 PC라고 부르자.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저장소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걸 갖다가 일단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면 AR 레지스터에 넣어야지만 명령어를 읽어오겠죠. 자, 그래서 fetch 사이클에 대한 동작을 보게 되면 fetch 동작을 보게 되면 이 fetching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etching에 대한 동작은 일단 이 읽어올 명령어, 이 가져올 명령어의 위치를 어디다 넣냐 하면 그 AR 레지스터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AR. 다시 말해서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산출하기는 이 AR에다가 일단 그 저장해 줘야 되겠다. 또는 복사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단계별로 이 그 메모리에서 이 그 읽어올 명령어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갖다가 읽어서 어디다 갖다 냐면 분석실, 명령어 분석실인 IR 레지스터에 가져다 놓는다. 자, 이게 두 번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다음 명령어는 뭘 할 것인지. 그래서 다음 명령어가 있는 위치를 갖다가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하고 나면 두 번째일 테고 두 번째 하고 나면 세 번째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돌아갈 테니까 그 명령어에 대한 순서대로 결정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디코딩 동작을 하는 데는 이거는 이제 명령 IR에서 있는 내용, IR 내용을 갖다 분석해 주는데 이 분석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IR에서가 이렇게
그 명령어가 모습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4번, 15번. 이걸 I라고 그러고 이걸 OP 코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이건 어드레스도 있고 또는 레지스터 부분일 수도 있고 IO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12번부터 14번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석해 주는 거를 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한번 이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칭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코딩 동작을 해줘야 될 거다. 자, 그래서 이걸 실제 이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필드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하면서 단계별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단계별로 처리한다는 것은 시간에 관계돼서 처리해 준다는 뜻이죠. 단계를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갖다 t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타이머가 있다라고 가정했어요. 시퀀스 카운터 이걸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그걸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CPU를 설계한다면 제일 먼저 최초에는 T0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들어간다. 이때 뭐 할 거냐 하면 현재 그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PC라고 하는 이 명령 그 레지스터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할 거다 하면 첫 번째 명령을 읽는데 이 PC라고 하는 거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바로 붙어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하고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PC의 내용을 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해주냐 하면 다시 이 T0이라고 하는 시간에 요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해주는 건 뭐냐면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겠다. 카운터 값 증가시켜 주는데 우리 교재에선 빠져 있지만 시퀀스 카운트라고 하는 걸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된다 이거죠. 이거 인크리멘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증가시켜 주는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T0이라고 하는 신호에서 T1이라고 하는 시간의 값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걸 갖다 이걸 주기억 장치다라고 하는 걸로 부를게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는 어드레스가 이렇게 제공되는데 여기에 이 그 주소가 들어간다. 이거를 그 배열과 같이 쓰면 되겠죠. 그 주기억 장치는 1차원적인 배열이다라고 한다면 0번 배열에 있는 값 읽듯이 이 주소 값을 이 대거란에다 넣는 걸로 해서 R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해 주겠다 이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컴파일러가 있으면 이 회로더가 나올 테고 컴파일러가 없으면 실리콘 컴파일러가 없으면 우리가 손으로 회로더를 구현해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메모리에 이 AR 읽으려고 하는 명령어에 실행해야 될 명령어의 주소가 있는 걸 읽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분석실에 갖다 놓는다 그랬죠. 그 분석실이 뭐냐면 IR 레지스터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분석실이죠. 뭐에 대한 분석실이냐? 명령어에 대한 분석실이다 하죠. 명령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실. 그와 동시에 또 뭘 해줘야 하면 할 수 있냐면 PC 현재 프로그램 수행 위치를 갖다가 읽어온 거죠. 그 다음에는 1번 하고 나면 당연히 2번 명령을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동시에 이런 거를 해도 큰 문제 없게 돼. 다음 명령에 대한 거에 대한 위치를 산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시간이 할 동작이 다 완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T1 다음에 다음에 할 걸로. 그래서 그때는 시퀀스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준다. 그래서 시퀀스 카운터 증가를 SC는 SC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써주자. 요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음 시간은 T2로 가는 시간으로 간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T0부터 T1까지가 뭐냐면 fetch라고 하는 동작이다.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동작에서는 이제 그 레지스터, IR 레지스터가 이런 내용을 분석하도록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이 12번부터 14번, 15번, 그 다음에 0번부터 11번.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12번부터 14번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무슨 값이 나올 건지에 대한 판정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붙였냐 하면 세 가닥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8가닥으로 나오는 장치를 달아준다.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8 디코더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나오는 신호를 D0, D1 해서 D7까지 신호 이름을 갖다가 붙이도록 하겠다. 그러면 디코딩 해줄 적에는 뭐냐면 IR 레지스터에 몇 번부터 몇 번이냐면 12번부터 14번 사이죠. 그래서 12번부터 14번에 있는 내용을 디코딩을 해서 이거는 하나의 그 RT라고 하는 명령어의 표현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문법이다. 그 디코딩 했을 때 나온 신호값이 뭐냐면 D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D1에서 이 D7까지 신호가 나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0번부터 11번 사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 레지스터 참조 명령일 때는 레지스터 동작을, 그 다음에 메모리 참조 명령일 때 메모리의 그 피연산자의 주소값을 산출해요. 그래서 여기는 IR 레지스터 0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유효 주소를 일단 산출해 보기 위해서 일단 AR에다가 집어넣어서 유효 주소를 산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거치고 다시 이 여기 15번대 비트를 I라고 하는 이 플립플롭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줄이 아니라 여기 연속해서 쓰는 거죠. IR 레지스터의 15번째 비트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다. 자, 이게 디코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요 T2라고 하는 시간이 뭐냐면 디코딩 작업이다. 명령어에 대한 해석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T0부터 T1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거는 그 하나의 하드웨어로 컴파일러가 있다면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패치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썼었죠. 0번 시간에는 AR 레지스터에다가 PC 내용을 저장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퀀스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켜 준다 그랬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다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1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오게 되면 IR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 하나의 변수명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AR을.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그 배열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린다. 그 배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와 동시에 다음 명령어가 현재 1번에 쓴 그 다음 거죠. 바로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 하나 증가시킨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퀀스 카운트를 증가시키는데 이것도 우리 책에서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하드웨어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희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버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커먼 버스다라고 하는 버스가 뭐 스카시 버스, 그다음 PCI 버스 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베이직 컴퓨터에서의 버스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가 이 버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기도 하고 버스에다 데이터를 써넣기도 해요. 이게 이 몇 가닥에 해당되는 자료가 왔다 갔다 하냐면 16가닥에 해당되는 거다. 내가 한 줄만 걷지만 이렇게 슬래시 했다는 얘기는 16가닥에 다발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다가 일로 나가는 부분은 데이터 아웃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로 들어오는 건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소 부분이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 어드레스가 들어간다. 이게 몇 가닥이냐면 1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AR 레지스터에 아예 고정돼서 들어가 있고 AR 레지스터도 바깥에서 신호를 12가닥을 이 버스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다시 또 어디로 내보낼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 그 바깥
이 버스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시에 주기억장기에서 나가는 신호나 AR 레지스터에서 나가는 신호 이게 이제 12가닥이 되는데 이 12가닥이 동시에 다 나와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묻냐면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문을 이렇게 생긴 걸로 스위치를 달아놨다 그러죠. 열었다 닫았다는 스위치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고 하는 걸 달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이 피스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피스라고 하는 레지스터도 이 12가닥의 그 데이터를 읽기도 하고 또 12가닥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내 주기도 한다. 또 이것도 막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는 스위치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어떤 레지스터가 사용되냐면 IR 레지스터가 사용됐죠. IR 레지스터는 분석실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IR 레지스터는 명령어 형태가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16가지로 되어 있고 읽어드리는 것도 16가닥.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도 16가닥에 해당되는 신호를 나가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T0이라고 하는 시간에 뭘 하냐면 PC의 내용이 AR로 들어가죠. 그래서 PC의 내용이 AR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이 파란색은 PC의 내용이 이렇게 버스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AR 레이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갔을 때만 받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로드 신호다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C에서 일로 나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문을 열어줘야지만 PC에는 내용이 이 버스로 실리겠죠.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이 이게 몇 번 문이냐면 1번 문이에요. 그래서 1번 문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걸로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장치를 여기다가 S라고 하는 걸로 써보도록 하죠. S0, S1, S2라고 했을 때 1번일 때는 001이겠죠. 따라서 여기는 S1이라고 하는 거, S0이라고 하는 거에 001에 해당되는 걸로 써보도록 하면 되겠다. 이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쓸게. 이게 잘못된 S0, S1, S2 이렇게 해서 00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전체 통제하는 버스 제어 신호에 이 1에 의해서 요 문이 열리게 되고 요 문이 열리게 되면 이 PC에는 내용 12가닥의 신호가 쭉 요 파란색 점선을 따라서 일로 들어가야 되죠. AR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어떤 신호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와 같이 이 오픈되는 신호가 들어야 되겠죠. 그게 T0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여기 좀 제가 잘못 썼는데 이렇게 씁시다. 이거 지울게요.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자, 언제 여기가 열렸냐면 첫 번째 T0이라고 할 때 신호가 0이 그 문이 열렸죠. 그래서 네, 자, 이렇게 T0이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T0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도록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T0. 이거 지울게. 지우는 게 낫겠다. 자, 언제 문이 열렸냐? T0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갔을 때 문이 열렸죠. 또 이 신호를 받아들일 때 언제 신호가 들어갔냐면 T0이라고 하는 신호일 때 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에 로드라고 하는 신호 부분에 이 부분에 이 T0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면 이게 열리면서 이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의 그 스위치가 열리면서 파란색 선에 의한 로드 신호에서 AR 레이서로 로드 신호에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 들어가는 이 부분에 오게 되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바깥쪽에다 써놓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는 동작이냐 쓰는 동작이냐죠. 여기에 보게 되면 메모리에는 두 가지에 해당되는 제어 신호가 있죠. 읽기라고 하는 거와 쓰기라고 하는 거.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을 것인지 쓰길 것인지. 근데 이거는 무슨 동작이냐면 읽기 동작이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기 동작하는 거다. 그럼 언제 신호가 들어오냐면 T1이라고 하는 신호일 때 여기에 읽기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1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신호가 이렇게 해서 버스를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T1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버스에서 이 신호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을 쓸게요. 노란색 점선을 따라서 신호가 쭉 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IRS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IRS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받을 준비가 돼야 되겠죠. 로드 신호라고 하는 거에서 받을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신호냐면 T1이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열렸을 때 IRS로 이렇게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동시에 PC값을 하나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PC값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PC값에 해당되는 게 로드도 있지만 하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클리어 신호가 하는 부분이 있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INR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다고 한다면 증가시키기 위한 이 부분에는 T1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신호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T0이라고 하는 신호가 이렇게 동시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 AR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버스에 의해서 이 어드레스에 의해서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읽고 그리고 내용이 노란색 점선을 따라서 IR 레지스터로 들어간다.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거를 두 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버스 구조에서 T0과 T2라고 하는 걸로 신호 제어를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동작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명령어 하나만 하고 그리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단순한 명령어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에 대한 거 하나 볼게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여러 개 있는데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중에 하나가 CLA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 생긴셈을 보게 되면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5번 있는데 이 12번부터 15번은 0, 1, 1, 1로 고정되어 있고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 비트만 1이고 10번부터 0번 비트까지는 다 0인 값이 들어가 있다. 자, 요거만 1인 거죠. 요 부분. 이렇게 생긴 건데 동작은 뭐 할 거냐 하면 이거 AC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가 0으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동작을 완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동작 종료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IR 레지스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IR 레지스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그렸던 대로 0, 1, 1, 1, 그 다음 1, 0, 0, 0, 0, 0, 0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갔다 하죠. 그럼 여기 세 가닥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서 그래서 1111에 해당되는 이 세 가닥으로부터 어떤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 값이 3 곱하기 8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D0부터 시작해 가지고 D1 해서 111이니까 D7에 해당되는 신호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i라고 하는 건데 0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호가 이 D7이라고 하는 신호와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신호가 0인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조합을 해준다. 그럼 뭐 하냐면 이 두 가지의 신호가 AND 연산을 했을 때 AC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를 동작을 클리어해 준죠. 그래서 여기가 AC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AC 레지스터 버스가 이렇게 있고 이 버스하고는 연결된 거는 일단 16가닥, 16가닥이 있는데 여기에
세 개의 제어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가 로 들어가는 제어 신호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제어 신호, 클리어라고 하는 제어 신호와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제어 신호가 들어간다. 또 로드 신호는 외부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클리어라고 해서 초기화 시켜주는 거고 이거는 인크리멘트다.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해주면 되는 거냐 하면 이 부분이 그 만들어지면 되죠. 클리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AC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해준 작업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CLA라고 하는 명령어는 여기 D7이라고 하는 값이 1이고 그리고 I라고 하는 값이 0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냐 하면 아까 보게 되면 fetch 사이클을 할 게 T0이 있고 T1이라고 하는 요 동안에 뭐냐면 fetch 동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동작이 요 시간에 뭐냐면 디코디 동작을 했어요. 그리고 T3라고 하는 시간에 뭐하냐면 실행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시간은 T3라고 하는 시간에 해준다. 그리고 이때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 AC의 내용을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그 공간이 없어 이걸 지우고 쓰도록 할게요. 여기가 클리어 신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해당되는 제어 신호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AND 게이트가 들어가고 하나가 T3라고 하는 시간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인버팅해서 들어가는 거는 I 프라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코딩 해준 부분이 있죠. 그래서 D7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클리어에서 AC 레지스터 내용이 0으로 바꿔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 그 게이트들을 자꾸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그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드와이어드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드와이어드 방식일 때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이 문제는 문제 그 변경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했을 때 다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입출력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뭐 인터럽트 얘기가 있고 있는데 요거는 이 다음 학기 운영 체제 할 때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때 가지고 요거 안 배웠다고 얘기하시면서 더 추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대한 핸드쉐이킹 얘기도 좀 필요하고 한데 그것도 다 지금 하려면 한이 없어서 그 일단 CPU 베이직 CPU의 명령어 하나 그것도 제일 단순한 레이서 참조 명령어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이번 학기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고요. 혹시 저희 요 CPU 관련된 거나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 뭐 방학 동안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더 하게 되면 요청하게 되면 해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다음에 운영체제 시간이라든지 그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더 추가해서 하고 그리고 2학기 내년 2학기 또 다시 비대면 수업 2학기 때는 비대면 수업이 당연히 되겠죠. 백신 나올 때 확실히 나올 테니까 그럼 그때 요거 못다 하신 분들 시간이 되시면 더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데까지를 시험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대부분 그 가장 핵심 부분은 fetch라고 하는 부분과 디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 4장에서 얘기하기를 이 메모리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거하고 실제 핵심 부분은 많이 진도를 못 나갔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컴퓨터 구조,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제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진도가 나갔지만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뭐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그 혹시 시험되는 거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이 그 방법은 1학기 때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 보겠다라고 얘기하더라라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1학기, 2학기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쉽게 그냥 하나 1년을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기말 시험 때 저희 그 2시에 저희 요 웹엑스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웹엑스 저희 그 수업방하고 비밀번호는 뭐 다 1, 2, 3, 4로 계속 통일해 썼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